네, 안녕하세요. 차탄 선생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너무나 잘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 두산 에너 보면서 사실 두산이 계속 올라가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참 똑똑해요. 똑똑해서 계속 올라가다 보면 근데 이거 좀 비싼 것 같은데 좀 다른 거 찾아볼까? 이러한 좀 심리가 생겨요. 사실 주식 시장에서. 그래서 지금 보면은 최근에 이제 금요일장에 올라갔다 에너토크 뭐 상한가 가고 과거에 이제 잠깐 대장 역할을 했던 이 시총이 낮은 한신기계 얘도 주가가 좀 올라가지고 뭐 이런 상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시총이 낮고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 영상을 여러분들이 한 조회수가 10,000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은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두 종목 정도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두산 에너 같은 경우는 계속 우리가 보유하면서 가는 거예요. 보유하면서 가는데 이게 영원히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계속 말씀드리지만 섹터가 순환이 된다. 지금 이제 트럼프가 행정명령 서명하고 단기적인 원전 랠리가 펼쳐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올라가다 숨 고르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그럼 숨 고르는 구간에 우리가 섹터가 좀 변화하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 만약에 원전에서 자금이 좀 빠져나간다라고 했을 땐 다음에 상승이 나왔을 때 두산보다 탄력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애들도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중소형 그러니까 중형 원전주 중에 중소형 원전주는 작전의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안 드리고 한정기술을 좀 봐드릴게요. 한정기술. 왜냐면 우리가 이때 당시에 여기 날짜를 보시면 알겠지만 21년도 5월 18일이거든요. 21년도 5월 18일. 자, 그리고 제가 또 어딜 표시할 거냐면 여기를 좀 표시할 거예요. 보게 되면 자, 6월 7일. 이렇게 또 표시를 할 겁니다. 이게 뭐냐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고가를 찍었을 때거든요. 최고가를 찍고 나서 그 후에 한정기술이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산 에너를 보게 되면 과거에 이 구간이죠. 최고가를 찍었을 때가 여기 언제요? 5월 18일부터 6월 7일까지 기간이요. 최고가 찍고 계속 내려왔죠. 근데 한정기술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두산 하는데 뭐 팔고 한정기술 가라는 거냐? 뭐 그게 아닙니다.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주목은 해보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사실상 이미 한정기술은 앞전 구간에 매물을 뚫어놨단 말이에요. 거의 매물 소화를 완벽하게 진행을 했고 매물이 여기 14만 원 구간밖에 없죠. 사실상 현재 구간에서 그죠? 매물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얘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를 밀어 올려 준다라고 하면 이건 진짜 조금 굉장히 셀 것 같거든요. 한정기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사실 저는 한정기술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지금 구간 한정기술도 좀 보고 있는 건데 이 친구가 사실 사업에 대한 내용이 뭐 SMR 이런 부분이 없으면 제가 안 봤을 건데 얘도 SMR 하거든요. 지금 가장 핵심은 뭐냐면 SMR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미국에서 원자력 관련된 부분을 4배 이상 늘리겠다라고 했을 땐 가장 빠르고 값싸게 늘릴 수 있는 게 SMR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뉴스케어 파워 이 친구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지금 주가 어때요? 제가 여러분께 누누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추세를 뚫게 되면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얘가 올라가면서 두산을 끌고 올라갈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추세에 대한 부분도 미리 이 전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5월 12일이잖아요. 제가 이때부터 여러분과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이 차트가 나오기 전부터 우리가 이 지금 이 친구가 올라가는 걸 보면 여기를 뚫게 되면 결과도 두산도 따라갈 거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얘가 뭐 하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얘가 신고가를 뚫는 구간에서 두산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겠지만 얘가 뚫으게 되면은 SMR 관련주들, 국내 SMR로 진짜 관련 있는 회사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게 누구예요? 저는 한정기술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정기술 들어가서 분기 보고서에서 SMR에 관련된 부분을 보겠습니다. 일단 시총이 2조 5천억이요. 충분히 우리가 뭐 다 들어간다고 해서 주가가 움직이거나 절대 그렇지 않을 거니까 이 부분들 좀 제가 강력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MR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지켜보면 자, 주요 사업의 내용을 보게 되면 바로 뭐가 나와요? SMR 관련된 부분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또한 기존 대형 원전 대비 소규모 설비 용량의 SMR 기술 개발 과제에서 개통 설계와 BOP 종합 설계와 같은 핵심 과제를 주관하고 있으며
회사 고유 해양 부유식 소형 원자로 노형인 반디 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추가적으로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자, SMR 기술 개발에서 개통 설계와 종합 설계와 같은 핵심 과제를 주관하고 있으며 자, 국내외 다양한 SMR 얼라이언스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기술 별로 및 홍보에 참여하는 데 SMR 시장에서 그 입지를 견고히 하고 있다. 보이죠? 그럼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건 뭐예요? SMR 관련된 부분들, 사업의 유형, 뭡니까? 해외 원전 엔지니어링 참여, 원조 O&M, 안정성 및 평가, 성능 평가 개선, 원전 사후 관리, 소형 모듈 원자로 등이 있죠. 자, 보게 되면 이쪽도 사업 부분별 수주 전략이 있죠. 수주 전략.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설계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원칙 하에 R&D 투자를 통한 핵심 기술 역량 증진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끊임없는 노력으로 설계 품질을 개선하고 있다. 요 내용들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자, 더불어 미래 성장 동력 사업으로 SMR 4세대 노형 핵 융합 원전 해체. 그래서 일단은 미래 성장 동력으로 SMR을 보고 있다라는 내용이 또 있고요. 자, 신규 사업 추진 현황을 보겠습니다. 회사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 에너지 산업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 혁신형 SMR 회사 고유의 해양 부유식 소형 원자로 노형 및 4세대 원전 개발 SMR 관련된 부분들 보시면 되고요. 소형 모듈 원자로 세계적으로 SMR 시장의 확대에 대응한 회사는 SMR 관련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과거 스마트 원전 표준 설계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차원에서 추진 중인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 사업에 설계 엔지니어링 사업을 참여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민간 협동 SMR 얼라이언스, 혁신형 SMR 사업단 등 SMR 관련 협력 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 그쵸? 그리고 유럽 쪽도 마찬가지 국내 외 협력 관계를 견고히 하고 있다. 중요한 내용이죠. 다음 내용이 또 있나 볼까요? 자, 거의 다 본 것 같긴 한데 다 봤네요. 그죠? 뭐요? SMR 관련된 부분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뉴스케일 파워가 올라가면 사람들이라는 게 뭘 볼 수밖에 없냐 국내 SMR 관련주를 찾아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도 시총이 큰 종목에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의 돈들이 많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두산이 올라가면서 봐야 되는 게 한정기술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매매 동향을 보면 개인 투자자가 이렇게 사고 있잖아요. 그쵸? 주가가 안 가는 이유를 알겠죠. 왜 주가가 안 가요? 개인 투자자가 사고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위로 당겨줘야 돼요. 개인 투자자 특징은요. 매도 호가창 안 긁어요. 호가창 있으면 요게 안 긁어요. 뭐요? 그냥 여기다 매수에 걸어놓고 던지는 건 받아먹어요. 그래서 주가가 강하게 못 올라갑니다. 근데 외국인 기관은 살 때 위로 긁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외국인 수급이 이제 확실하게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말 17만 주 그죠? 보이죠? 연기금 수급 2만 주 들어온 거 보이실 거예요. 지금 한정기술에서 외국인이 최근에 많이 매수한 적이 없습니다. 이 10만 주 이상 매수한 게 없어요. 최근에. 그죠? 딱 금요일에 매수했단 말이야. 뭐 신호탄 쏴졌다라는 거예요. 한정기술 봐야겠죠. 그죠? 두산 에너비트 들고 있는 분들은 일단 두산을 들고 가시다가 우리가 추가적으로 두산을 매수하고 싶다. 라고 생각이 분명히 드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두산을 이 위치에서 추가 매수하는 것보다는 후발주자로 따라올 만한 한정기술을 추가 매수하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셔서 좋은 매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항상 현명한 투자 그리고 현명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불타기 하는 거 추세만 잘 탄다 그러면 나쁘지 않지만 두산 에너비 같은 종목이 세상에 몇 개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 올라가서 막 불타기 해서 먹었다라고 해서 나중에 다른 종목 가서 똑같이 하다가 큰 코 다칠 수가 있으니까 습관이 중요해요. 항상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 매수하시면서 추가 매수는 조금 자제하시고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후발주자를 봤을 때도 시총이 낮은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오긴 하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 경계하긴 해야 돼요. 시총이 낮은 종목들은 정말로 이게 원전에 대한 기술력이 있어서 간다기보다는 테마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주의하셔서 매매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후발주자 알아봤는데요. 일단 한정기술 좀 말씀드리고 이 1700억짜리 이제 또 G2파워라고 있는데 시총이 좀 낮죠. 그래서 시총이 좀 낮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보시는데 저는 괜찮아 보여. 시총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지금 최대주주 지분율과 여기 한국증권금융에서
40% 정도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어서 유통 주식도 많이 없는 편이고요. 실적도 나쁘지 않죠. 작년에 37억의 영업이익을 거뒀는데 제가 봤을 때 현재 구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G2파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G2파워 GEM 글로벌 일드 펀드에 4.99% 지분 매각했다. 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주목을 좀 해봐야 돼요. 직접적으로 뭐요? 미국에 진출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또 주목하는 이유가 이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스마트 그리드. 결과적으로 이 전력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이게 참 주식이라는 게 재밌는 게 우리가 원전이 가잖아요. 원전이 가는데 우리가 쉽게 제가 어제도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이지만 원전이 뭡니까? 전력을 만들잖아요. 전력을 만드는데 이 전력을 뭐 해야 돼요? 보내야 돼요. 뭐로 보내요? 전선으로 보내잖아. 그럼 뭐요? 전력주가 원전이 또 움직이면 다음에 뭐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전선주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선주가 왜? 전력을 아무리 만들어봤자 전선에서 손실이 90% 발생되면 전력 100을 만들었다고 해서 10과 10밖에 못 간단 말이야, 데이터 센터로. 의미가 없잖아. 그 전력을 잘 보내줄 전선주 주목을 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이 만들어진 전력을 제대로 분배할 수 있고 제대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부분들도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곧 못 곧 또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테마에 테마를 타서 급등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원전 배선반 관련된 부분의 G2 파워가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종목으로도 엮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 또한 주목을 좀 해봐야 된다. 그래서 글로벌 인드 펀드에 지분을 매각했다인데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 뭐요? 자, 미국 시장 진출 등을 위해 체결한 지분 매각 계약이다 라는 내용이요. 자, GM이 누굽니까? 여기 보게 되면 세계 각국에 투자해온 30년 역사의 글로벌 펀드로서 현재 운영 자산 규모는 43조에 이른다. 그쵸? 다국적 거대 펀드가 회사의 대주주로 바뀌었다라는 건데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자, 얘네들이 지금 하는 게 일단 G2파워는 기술을 기반으로 한 수배 전반,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발전 시스템,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중전기기, 분산형 에너지 자원을 AI, IoT 기술을 이용해 가상 발전소를 연계함에 따라 분산형 디지털 전력 체계인 스마트 그리드 사업을 추진하는 회사다. 자, 보게 되면 현재 미국의 그린 에너지 회사인 FSC 컨소시엄은 G2파워를 비롯해 에너지와 2차전지 로봇 관련 업종에 기술 전문 회사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수직 계열화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원래 얘네가 작년에도 이걸 했다가 좀 철회했죠. 보게 되면은 이때도 물량을 조금 저쪽에 넘기려고 했었는데 보시면은 매도 계획서가 있었어요. 보시게 되면 근데 이거 철회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철회. 장애 매도 철회했다. 그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은 다시 한번 이 지분을 매각을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흐름이 좋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자리에서. 왜냐하면 또 우리가 얘네가 거래량이 유통되는 게 1100만 주밖에 없단 말이에요. 1100만 주. 근데 거래량을 보면 과하게 많이 나와요. 바닥에서. 보이죠? 유통 주식이 1100만 주밖에 없는데 바닥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라는 건 밑에서 물량을 이렇게 돌리면서 잡고 있다라고 밖에 안 보이거든요. 제 눈에는. 이거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G2파워 관심 주목 넣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시총이 낮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매수 타이밍에서 잡아드리고 싶긴 한데 이건 조금 시총이 낮아서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좀 잡아드릴 거니까 혹시나 뭐 오늘 한전 기술이나 아니면 두산 에너나 또 이런 G2파워 같은 부분들 내가 좀 어떻게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여기 번호 하나 남겨놓을 건데요. 위쪽에 몇 번이죠? 010-9201 자, 6329 자, 이쪽으로 뭐라고 남기면 돼요? 두산 또는 한전 또는 G2 이렇게 남겨놓으시면 저 여러분들 입장 도와드릴 거거든요. 영상 설명창에 링크 있어요.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간단하게 위쪽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 두산 에너도 언젠가는 또 분할 익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분할 익절에 대한 타이밍 전부 다 잡아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같이 대응하실 분들은 010-9201-6329로 두산이라고 남겨주시면 또 입장 도와드릴게요. 뭐 한전이든 뭐 G2든 상관없어요. 편하게 남겨주시면 입장 도와드릴 거니까 꼭 들어오셔서 이 원전 관련된 같이 준비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제가 이 전선주 관련해서 아까 스마트 그리드도 굉장히 중요하다 했잖아요. 요거 관련돼서도 제가 히든 종목 하나 준비했으니까 요거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래서 요건 또 뭐냐면은, 자, 이 전선주 히든 종목이 뭐냐면은, 자, 우리가요, 여러분들, 이 지금 왜 전선주를 봐야 되는지 조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 원전주가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쵸? 원전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근본적으로 이 17,000원에서 18,000원에 계속적으로 투자했던 이유는 하나예요.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AI 관련된 전력 소모, 이 부분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원전을 투자를 하는 건데, 원전 투자 아이디어가 어떻게 왔냐면은, 처음에 우리가 24년도 4월, 즉 2, 3월쯤에 전선주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이 당시에.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전선주가 왜 급등을 했냐면, AI 시대에서 사실상 이 전력 관련된 부분들이 중요한데, 이 노후화된 인프라 전선으로 인해서 이 전력을 만드는 발전소에서 A 지점까지 가는데 전선이 너무 노후화돼서 초고압 케이블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전력의 70%가 손실이 발생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초고압 케이블을 이용하면 100을 보내면 30만 갔던 기존 전선에서 100을 보내면 70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력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전선주가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언제? 24년도 2, 3월에. 그래서 우리가 뭐 했어요? 4월 달부터 우리가 이 데이터 센터 수혜주로 원전을 봐야 된다 계속 말씀드렸는데, 1년 동안 이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는 원전주가 안 올랐어요. 뭐만 올랐어요? 체코 원전 관련돼서만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원전이 오르고 있는데 전선주 뭐 하고 있냐? 죽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쓰고 있다. 뭐 가온전선, LX 일렉트릭 다 잘 가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일주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히 한 5월 14일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자, 우리가 24년도 1월 전선주가 올라가면서 제가 말씀드린 논리는, 전선주가 가면 결과적으로 왜 전선주가 가는가? 전력이 필요한데 노후된 인프라 때문에 전력 소모가 심하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원전이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죠? 지금 5월 원전이 먼저 움직인다. 그럼 이번에 뭐가 움직여요? 전력을 만든다. 그럼 전력에 대한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서 케이블들이 다시 주목을 받을 거다. 전선주 체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리고 최근에 가온전선 어떻게 했습니까? 거의 30% 올랐죠. 자,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전선주를 보기에는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 전선 관련돼서 완벽한 전선주는 아니지만 전력기기 관련주 하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종목인데요. 잘 봐봐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주가가 내려가는데 최근에 거래량 보여? 최근에 거래량? 추세를 돌려내면서 거래가 터지면서 전고점 매물 흡수했단 말이에요. 최고 거래량 보이시죠? 자, 확대한 건데 이거 보세요. 이게 확대한 거거든요. 어때요? 상한가 이후에 대량 거래로 주가에서 앞에 구간 매물을 잡아준 이후에 뭐요? 눌림목이 발생됐는데 전 고점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뭔 말입니까? 주가를 슬슬 올려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하이젠 RLN 로봇주 말씀드렸을 때 4배 올라갔단 말이에요. 최근에 바이오 종목 드렸던 거 몇 배 올라갔어요? 2배 올라갔어요. 최근에. 그죠? 뭐요? 진원생명과학. 2주 만에 2배 올라갔습니다. 자, 지금 이 종목 실적도 어때요? 정말 많이 개선이 됐어요. 영업이익이 19억, 1억에 3억에서 작년에 1,100억에 영업이익 60억 달성. 영업이익도 어떻게?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고요. 이번 분기에 또 영업이익 잘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 관련된 이 회사까지 제가 히든 종목 넣어놨으니까 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꼭 받아가셔서 이 원전은 다음에 올라갈 이 전선 섹터에서도 전력기기 관련주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요 부분 마찬가지 위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전력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릴 거니까 이 전선주까지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위에 번호 010-9201
6329로 전력이라고 남기시면 돼요. 이거 받아가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